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최 원장님은 40년 넘게 이제 정치권에 YS에 발탁돼서 이제 정치계에도 있었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연구원으로도 활동하셨고 이러저런 일로 40년 넘게 한국의 정치판을 봐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요거에 대한 그 보시는 관점이 남다르실 텐데 우선은 이제 지금 막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총선 패배의 근본 원인들이 쭉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패배의 근본 원인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총선 패배의 정녕 우리는 당초에 우리가 이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그 시민의 품으로 용산으로 옮겼는데 결국 거기도 구중궁궐이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최 원장님은 YS맨 그 호주가 발탁한 아주 선거 전략의 달인인데 보실 때에 우파들에서도 그런 점이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하다가 이게 그거 중단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런 그렇죠. 구중궁궐 인상을 좀 줬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 지금 그런 거를 이제 고쳐 나가겠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 교체해야 된다. 총리도 교체해야 돼. 지금 하마평 말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구중궁궐에 대한 인상을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좀 바뀔 것 같고.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를 바꿔야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잘 아시겠지만 역대 그 정치를 평생해온 YS나 DJ도 초대 비서실장은 정무감각과 경륜이 있는 소위 말하는 YS는 박관용을 등장시키고 DJ는 김중근을 등장시켰는데 여기서 그 소위 말하는 초임자들이 정치를 해보지 않은 경륜 없는 사람이 들어섬으로 해서 오늘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비서실장도 바꿔야 되고 정무감각 있는 총리도 바꿔야 문제를 풀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비서실장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총리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세우려고 그러면 이제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거 순순히 총리 인준해 줄 것 같지 않고 분명히 또 몇 달간 또 시끄럽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또 이럴 텐데 그런 감안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선 총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분, 두 번째 정무감각과 경륜, 그리고 국민의 맥박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팔 걷고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대통령께 아니오라고 진언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국가원과 미래 역사의식이 분명하고 민주당과 대화해서 인준받을 수 있는 가능하면 호남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역대 총리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그럴까? 총리 역할을 잘하신 분을 꼽는다면 누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어느 분을 이렇게 하는 보다 잘한 분들이 행정적으로 잘한 분은 고건 같은 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때로 땜질 잘했던 거는 고대 총장 하시던 그런 분이라든지 이수성 총리 같은 분들도 그 시대 역할은 충실히 잘 했다고 보죠. 그 시대마다 또 역할론이 있으니까 지금 시대에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들을 맞추는 분들이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권영세, 김한길, 주호영 이렇게들 있고 원희룡은 이제 비서실장에 오르고 있고 이런데 어떤 분들이
다 뭐 지금 거론된 분들은 다 훌륭한데 네. 시대 정신에 맞으려 그러면 우선 네. 국회에서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과 대화가 돼가면서 국정을 이끌고 가려 그러면 호남인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 이제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호남인이 아니네. 예. 아하. 호남인의 저분도 뭐 이정현 전 의원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분도 훌륭하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네. 그분 가지고는 여기에 전혀 맞지 않죠.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렇게 경륜이 있어야 되니까. 국정을 끌고 갈 만한 경륜이 있어야 되니까. 이정현 전 대표도 뭐 경륜이야 뭐 국회의원 호남에서도 당선되고 당 대표도 했었고 그러니까 경륜 면에서야 뭐 그래도 남다른 장관들을 끌고 가려 그러면 그렇게 그분보다는 네. 더 훌륭한 분들이 국민이 그 숨어 있는 인재 진주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네. 소위 박주선 그 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전 국회 부의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호남 분이시죠? 예, 예. 전남 분이시니까. 예, 예. 오, 그 이유는 호남인이라는 거는 그 충족되네요. 그다음에 그것도 뭐 경륜도 뭐 예, 대단하시고. 예. 예. 그 박주선 그 위원장을 추천하신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첫째는 그분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 냄새가 나는 분이고, 네. 두 번째는 외유 내강형으로서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세 번째는 예스노가 분명해가 대통령에게 아니오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진언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박주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찬성을 하는데 예. 왜 찬성하냐면 우리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다. 뭐 그래서 모신 건 아닌데 이분이 그 정치권에서 그래도 몇 안 되는 부정선거를 주장한 분이에요. 예. 이분 이거 윤석열 후보 당시에 예. 저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막 선거 운동하고 그럴 때 후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를 앞에다 놓고 연단에 서서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고 아주 설파하신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네. 총리는 네. 우선 대통령이 일시키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총리가 대통령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소위 말한 그 품격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대통령이 자총령 500호가 중요하듯이 대통령이 어려워할 수 있고 대통령 대신에 모든 일을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카리스마. 예. 품격은 한덕수 총리도 있었는데 카리스마가 조금 부족했구나. 많이 부족하지. 예. 한덕수 총리는 이제 카리스마가 면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예. 이 소위 말한 그 누구를 내놔도 우파 인사를 내놓으면 민주당이 반대할 겁니다. 반대하죠. 반대하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가면 호남의 지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통화할 수 있고 또 국무총리가 호남인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주선 같은 분이 되면 그 총리 공간에서 많은 분들과 국민들과 대화를 하면 국정을 이끌고 가기가 좋죠. 예. 그러네요. 예. 박주선 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총리로 지명했는데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하다가는 이 호남인들한테 그렇죠. 난리가 날 때, 예, 너 호남인에서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야 반대하기도 좀 껄끄럽게. 우선은 처음에는 국회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좀 있으면 지역민들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 반대 못하죠. 그리고 또 우리 총리가 되는 사람을 될 분은 대충 그래도 국민들 가슴속에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좀 개천에서 용이 났는 분, 개천에서 용이 나고 74년도에 16회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수석 합격. 예. 중상모략 돼 가지고 중상모략으로 4번 구속되고 4분 무죄 판결을 받고 그 어머니가 야채 장사, 술 장사 이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키운 그가 정말 그 배고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서민들과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아, 예, 그 최도열 위원장이 마치 박주선 위원장 사주를 받고 나와서 아이고, 너무나 그 저 열렬히 저 추천을 하시니까. 제가 예. 그 아시다시피 저도 예. 사법고시를 뭐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예. 저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회에서 예. 근무하고 있는데 YS가 신인이사 영입하겠다 해서 들어왔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을 만든다는 허주 김윤환 대표를 모시고 내가 특보단장 사무총장을 하고 네. 대학 교수를 13, 14년 하고 네. 연구원장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장을 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누구 사주 받고 일할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너무나 그냥 강력하게 추천을 하니까 그런 오해도 받으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세상을 살면서 봤을 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내가 원내 진출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소위 말한 정치권에 한가닥 한다는 사람 치고 제 연구실에 안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다 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정책 그 어떤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우리 연구원이 그 매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정책 세미나를 하는데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빼놓고 다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 취임준비위원장, 대통령 이제 빼놓고는 다 올 정도로 우리 연구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데서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마침 고명하신 분이 초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한데 이런데 내가 누구를 치우치고 할 나이가 아니죠. 아니 근데 이제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시청자들은 모르니까 시청자들이 어떻게 최도열 원장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재 여쭤보는 건데 감사합니다. 그만큼 박주선 위원장이 총리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분이 하면 아마 여야 협치가 잘 되고 소위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어쨌든 지난번에 21대는 103명이 됐지만 지금은 108명이 됐잖아요. 오히려 5명 많아졌어요. 5명도 많을 뿐더러 이순신 장군이 소위 말해서 그 23전 23성 할 수 있는 거는 바다 물길을 아는 노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메가더 장군이 우리 6.25 참전할 때는 우리 나이로 71세, 72세입니다. 그때 1950년대 71세라는 거는 지금으로 보면 80세도 넘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도 뭐 그 당시에 70대인데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80 훨씬 넘은 나이. 그러면은 박주선 위원장이 지금 연세가 좀 되시는데? 아마 그분 내가 알기로 49년생이니까. 49년생이죠. 연세가 좀 되시네. 뭐 70대 초반이죠, 뭐. 70대 초반. 그건 뭐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등극 나이가 거의 70세입니다. 뭐 바이든, 트럼프 다 70세. 바이든은 80이고. 지금은 이제 나이라는 개념은 숫자에 불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도 뭐 70이 넘었지만 지금 마라톤 42km 완주합니다. 아니 70 넘으셨어요? 아니 근데 외모로 보면 뭐 머리숱도 많으시고 얼굴에 주름도 별로 없으시고 50대 같으신데 어떻게 70이 제가 넘으셨어요? 어디 나가서 몇이냐고 물으면 52이라 52년생이라 52이라고 얘기합니다. 52년생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젊으시네. 저 염색도 안 했습니다. 염색 안 하셨어요? 아유, 대단하시네. 자, 하여튼 그럼 박주선 위원장이 저희 이봉규 TV에도 나왔었어요. 그랬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여튼 박주선 위원장 지금 추천하시니까 멋진 카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대통령한테 직언을 했어요. 부정선거에도. 그분이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검찰에서 옷 벗은 지가 30-40년 돼가지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직을 4번 했기 때문에 그분이 검사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어릴 때 어디 살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그 이후에 그분이 걸어온 길이 딱 반듯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티를 못 벗었다 이런 비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비판이 있는데
애둘러서 우리 박주선 위원장은 검사티를 벗었다 이걸 그렇죠. 강조하시네요. 예, 예. 그래 노련하시고 그럼요. 일단 여야를 또 저쪽 뭐 DJ 밑에서도 정치했었고 그래서 여야를 또 넘나드는 민맥도 있고.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박주선 의장이 이렇게 총리 후보로 등극하면 네. 민주당에서 낮에는 반대하려니 몰라도 저녁에는 반대를 못하죠. 네. 딱 만나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 예스 할 수 있죠. 대화가 될 수 있죠. 예. 그 물 밑에서 또 그럼요. 조정해서 예. 어려운 문제를 다 풀을 수 있다. 아니 그리고 옛날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박주선 그 위원장의 도움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요. 쉽게 해서 구워 삶을 수 있다 저놈들을. 아마 구워 삶다는 보다는 그분들이 형님 대접을 하지. 박주선 의장한테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지금 저는 이제 그 감을 잡았거든요. 최도울 원장이 왜 박주선 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추천하는 저는 그러니까 이 좌파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김경률이라든가 함은경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박주선 위원장은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정치하셨고 DJ 밑에서 했었지만 이분이 최근에 보여준 건 완전히 우파적인 걸 이 사고방식과 정책을 완전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아주 맨 앞장서서 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근데 김경률 같은 애들은 좌파의 출신인데 전향하는 흔적이 별로 없는데 그냥 자리만 전향해서 냅다 비대위원으로 꽂으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건데 그거 전혀 다릅니다. 예.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의힘이 왜 잘못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국민의힘은 꽃꽂이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꽃꽂이는 뭐예요? 꽃꽂이는 저 꽃을 보기 좋은 꽃, 아름다운 꽃만 갖다 꽂아놨다. 스펙 좋은 소위 말하면 판검사를 했다든지 장관을 했다든지 스펙 좋은 사람들 뿌리가 없는 스펙 좋은 사람들을 갖다 꼽아가지고 출마시키니까 우리가 꽃꽂이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꽃꽂이가 아니라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꽃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냥 꽃만 갖다 꽂아놓은 거야. 아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한번 보세요. 저쪽에는 무슨 짓을 해도 운동선수라고 생각하면 선수로 출전을 시키는데 여기는 문제만 있으면 잘라버리니까. 다 잘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로 태권도가 몇 단 해도 뒷골목 깡패를 만나면 한 주먹거리가 안 됩니다. 왜? 매일 싸우던 사람은 잘 치고받고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3선 4선 하는 사람은 당의 보물이고 국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내치고 다 내치면 안 되죠. 그들을 채려면 수도권의 험지에 배치하되 토양이 비슷한 것으로 옮기줘야 합니다. 묘목은 옮기면 금방 살지만 큰 나무는 거목을 옮기면 몸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목들은 토양이 비슷한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인이 많은데 호남인은 호남인이 많은데 이런 데를 수도권에 배치하더라도 그렇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냅다 뭐 저 좌파 잡으려고 저 김경률이나 함은경을 저 정청래 잡으려고 거기다 갖다 꽂는다든지 이게 이제 실패라는 정청래 같은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그런 사람 내가 만난 것 같으면 어이 정의원 당신 청래가 아니고 당신 다른 사람들이 국민들이 걸레라 그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보다는 함윤경이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한량이는 아니지만 황교안 같은 사람을 꼽는다든지 아예 그냥 그렇죠. 공안 검사로 저 주사파 때려잡는 아주 맞짱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저쪽에 추미애 지역에는 유승민 같은 경우 갖다 꼽으면 이길 수 있었죠. 유승민이. 유승민이도 쓸모가 있나요? 쓸모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큰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댓글 한번 보시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추미애 같은 사람 이기려 그러면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죠. 추미애 잡는 그러니까 딱 원 포인트를 일리고. 추미애를 잡는 데는 유승민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지. 유승민을 내보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큰 돌이 공사하는데 큰 돌도 필요하지만 잔돌도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맞게. 예. 황교안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정청래 잡는 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황교안도 하나의 그런 되지 않겠냐. 예.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이니까 이런 정책이 좋네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번에 실패하는 이유도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게 뭡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은 여론조사 전문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국민의 숨소리를 듣고 국민의 맥박을 듣는 자리인데 거기 국회의원 한 번 했다고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 조선일보 여론조사 담당했던 사람을 보냈는데 여의도 연구원장. 그런데 여론조사만 진짜 여론조사에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용해야죠. 왜냐하면 서울대학 교수라고 이과대학 교수라고 다 유명합니까? 전문의가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맹의는 극약 처방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번 선거에서 충청인이 국가의 중심 세력입니다. 윤석열이가 충청인인데 충청에서 28개 선거구 중에서 6개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 중간에 28개 장항선이 무너진 걸 여론조사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적어도 총리를 바꾼다든지 충청인의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못 잡는 농민, 아주머니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못 잡는 소위 농림축산 장관을 교체해 준다든지. 선거 전에. 그렇죠. 선거 중간에라도 해줬어야지요. 보사부 장관하고 둘이는 바꿔줬어야지요. 의료파동 그다음에 이제 물가 못 잡은 그렇죠. 책임지고 장관은 선거 전에 바꿔줬어야 되는. 왜냐하면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가 딱 그 인준은 안 받지만 딱 발표되면 그분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사과 같은 거는 FDA에서 그냥 사과 오고 접다고 사과 오는 게 아닙니다. FDA에 협조 요청을 하고 사과를 수입할 것 같으면 농가에 갖고 있는 사과를 내놓으면 물가가 금방 잡힙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선수를 바꿔줘야죠. 협상의 파트너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중간에 있었으면 충청의 장항선이 안 무너졌으면 선거에서 안 졌지요. 장항선님 여러분들 장항선이 저 용산에서 장항 가는 건데요. 장항에서 강 하나 건너면 군산입니다. 그러니까 장항선이 충청도에 마지막 전라도 넘어가기 전이 장항선인데 그래서 장항선. 거기서 다부동 전투는 막았는데 장항선을 못 막았네.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장시켰더라면 거기서 충청인이 만약에 농림부 장관 같은 걸 하나 맡았으면 야 우리도 한번 하자 이랬으면 일어났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국을 한 3회 정도 했는데 충청도 가보니까 왜 김종필이나 방기문이가 대통령 뭐 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충청도에 가니까. 왜 못했습니까? 좀 뭐랄까 왔다 갔다 하는. 오늘은 신라가 쳐들어오면 오늘은 신라요 했다가 뱃사람 밀어준다면서요. 내일은 또 백제가 들어오면 백제요 했다. 내일 고구려가 들어오면 고구려요 하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적어도 JP나 방기문이가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 같으면 아마 대통령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고 남았지. 이번에도 충청인들이 저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충청도니까 그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충청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충청도에서 그래도 조금 체면 치료는 해줬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끼리 이야기로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럼요.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그 좌파의 프레이밍 씌워서 그런 거지. 그게 소신 있다고 보면 소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윤석열을 선택했습니까? 뭔가 그 소위 말한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 자기 임무를 다 하겠다는 검찰총장,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잘하니까 국민들이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문재인이가 우리는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었더라면 예. 적어도 문재인 같은 사람들은 2018년도에 그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예. 소위 USB 준 거 그거는 여적죄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했어야지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 정권이 국민들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이겼을 때 바로 처리를 했어야지. 바로 처리했어야 돼요. 처리했어야지요. 적어도 다른 걸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적죄,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비리범 아닙니까? 검사 사칭 소위 정과 사범에다가 그 형량을 내서 얘기할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처리 못해서 진 거예요. 국회에서 과반수를 얻어서 넘겼는데 유창호이라는 판사 한 사람이 그걸 반대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예. 예. 그러게요. 그런 게 다 이렇게 모여서 보수들은 실망하고 예. 좌파 놈들은 이재명 감옥 안 보내려고 저렇게 똘똘 뭉치고. 예. 그러니까 진 거죠. 거기에 이제 저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데. 부정선거도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예.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는 걸 조사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예. 광주 5.18 문제를 그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사해서 예. 진짜는 우대해주지만 가짜는 유공자들 곤란했더라면 상황이 달랐고. 그러니까. 저도 저 민주화 투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유공자로 등록을 하락한데 광주 5.18로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죠. 왜? 제가 광주 가지도 않는데 했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소리 칠 수 있고 내가 민노총 앞에 가서 민노총을 향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민노총, 교육을 망치는 정교조, 그리고 우리 사회를 망치는 소위 국회, 그 중에서도 소위 많은 국민들은 소위 말한 국민의힘은 병신들 집단 같다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 집단 같다 그럽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 4월 10일 22대 총선은 소위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날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못했잖아요. 예, 곧 감옥에 갈 사람들이 국회 정치를 하고 이게 무슨 저도 법학을 하고 내가 오랫동안 국회도 근무하고 정당에도 근무하고 대학에도 근무하고 지금도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40년을 넘기 국회와 연관해가지고 있지만 이런 정치 형태를 본 일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국민들에게도 적어도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세계 G3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예. 왜?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그 다음 한국이 될 수 있고.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20세기는 영국이었다면 21세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왜? 176개국에 760만이 해외 동포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네. 아이고, 그런데 안 된 이유를 백과점식으로 여기저기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 분석이 사람마다 자기 관점으로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해 못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저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부정선거라고 봐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현상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바보가 아닌 국민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부정선거밖에 없어요. 부정선거 조사해야지요. 그러니까 다른 게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그 기본 수학은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어떻게 전국의 비례대표가 61대 39입니까? 그러니까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고, 참, 이거 정리가 잘 되는 날이 곧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박주선 위원장을 총리로 추천하신 거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